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뭐 좀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봄의 기운이 내리는 그런 아침인데 어제 뭐 비가 좀 오고 돌풍이 불고 또 강원도 강릉에는 큰 산불이 나고 이런 또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도 친척분이 강릉에 한 분 사시는데 어제 온 가족이 전화하고 난리가 났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피해가 좀 없는 그런 모습. 이 봄에 뭔가 좀 즐겁고 행복하고 주식시장도 좀 밝고 많이 오르고 특히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행복한 날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좀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최근부터 나타나는 게 변화. 네. 2차 전지로 쏠려 있던 이 시장에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코프로 형제가 쓰러지면 이 장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무너지는 장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형제도 쓰러지지 않고 적절하게 너무 급하게 오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이 또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러한 좀 조화로운 장이 있어야 장이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타지. 에코프로비 형제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괜히 죄 없는 2차 전지 다 같이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좀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뭐 팍팍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 변화. 이 변화가 올 봄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뭐 로봇 빠져있던 것들이 좀 조금씩 회복하는 그러한 장들의 모습이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과거에는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를 봤는데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먼저 보는 거죠. 반도체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들 제 자신부터가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변화. 이 봄에는 변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한 번씩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은 뭐 다우는 0.29% 상승, 나스닥은 빠졌네요. 0.4 막판에 확 좀 밀면서 떨어졌는데 S&P 500은 0.17 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뭐 변화가 없었다고 보죠. 이 정도면 미국 주식 시장이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13일 발표될 CPI를 앞두고 좀 정중동 또 이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러한 장세이다. 어제 빅테크들이 좀 이익 실현이 많이 된 그런 장세. 하지만 러셀 2천 같이 중소형주로 이루어진 종목은 0.8%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 러셀 이런 작은 중소형주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기술주의 시대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닥터 둠과 제가 세계를 달리 보는 것은 저는 4차 산업의 기술의 진보와 진화가 CPI라든지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는 그러한 시장이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 기술의 진보의 방점을 찍고 이 장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에는 주저주저 하면서 돈을 못 벌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과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뭐 소비가 줄고 레이오프가 늘어나고 이렇게 보면 시장은 투자할 게 없죠. 그러나 시장은 새로운 우리 코비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기술의 진보, 인류의 미래 판이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자동차 내연기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2차 전지의 양극재 소재가 변하고 더 진보화되고 우주 항공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챗 GPT가 나오고 이러한 기술의 진보, 또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또 구조조정이 다 끝나서 이제 mRNA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면역 치료제들이 또 발전을 하고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 판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 둠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제 공격하다 저도 지쳤죠. 이제 댓글도 달지 않는데 새로운 진보 좀 더 갈 것이다. 그러나 셀인 메이 올해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강한데 이것도 저의 이제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선입견으로 과거에 잘못된 경험으로 투자를 했다가 박살난 케이스가 우리 에코프로 형제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와 우리 유튜브에서 제일 서운했던 게 우리가 너무 에코프로 형제를 빨리 내렸어요. 네. 우리가 너무 초창기에 1월에 내리는 바람에 2월, 3월, 4월까지 올라오면서 그 많은 상승장을 먹지 못한 거. 물론 로봇이 좀 했지만 다시 최근에 많이 토해내면서 수익이 좀 줄었는데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변화에 좀 적응하는 그런 탄력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는
유도리가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2차 전지가 확 무너지지 않으면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이다. 에코프로 형제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2차 전지가 견고해야 나머지도 오른다. 오늘 IMF가 미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견고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보다 좋다. 미국은 오히려 상승폭을 올려준 거죠. 네, 1.6까지 올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다양한 산업들이 주가가 함께 오르는 그런 모습. 한국은 좀 하락하는 걸 예측을 하셨던데, 또한 세린 메이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한켠에 두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는데 문가에서 춤을 춰라. 언제든지 나이트가 폭발했을 때 도망 나올 수 있게 춤을 추되 문가에서 춤을 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장 가운데서 2차 전지 안에서 춤을 추셔야죠. 에코프로 형체와 춤을 춰야 즐거운데 살짝 발을 걸쳐 춤을 추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죠. 하지만 마음속엔 늘 세린메이 항상 좋을 때 조심하고 근신하고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전망을 0.1% 하락을 했고 선진국은 0.1% 올해 상승을 했고 한국은 0.2%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 전망에도 좀 바꾼 거죠. IMF 시나리오 테스트, 은행발 신용경색의 세계 경제 성장률 2%를 밑돌 확률이 25%나 된다. 사실 IMF의 이러한 그 성장 전망 이런 게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저는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LMB 재무장관 하방위험 경계하지만 침체 예측을 안 한다. 경제를 아까운데 차라리 이런 코멘트가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코멘트이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은 남아있다. 경제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마지막 한 조각의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마지막에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웰스파고 은행이 은행위기 여파에 따라서 S&P 500이 향후 3에서 6개월 내 10% 조정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이런 좀 어둡게 전망하는 보고서들은 나옵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은 이번 위기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의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그 뒷면에는 러시아의 무궁한 석유 자본이 들어갔다. 그렇죠? 뭔가 피신처를 찾아야 되는데 피신하고 싶은데 달러로도 갈 수 없고 비트코인으로 간 거죠. 그들이 끌어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설물 응답자 미국 국민의 47%가 전기차 구매 계획이 없다. 비싸고 충전에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라인만 읽으면 안 되죠. 그 뒷면에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고 충전소를 만들게 되고 전기차 롱레인지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여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런 과정에서 진보가 나타나고 돈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주식시장이 오르게 되는 거죠. 독일이 15일 원전 최종 가동 중단을 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반대로 나타났죠. 반대가 52%, 찬성이 37%. 왜 그러냐면 이거 중단하면 결국 에너지값 상승, 결국 자기 난방비 비용 상승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좋아서 찬성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뉴스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버크셔 회사에 대한 이야기죠. 버크셔 회사가 TSMC를 팔고 일본의 종합 상사 5개의 지분을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버크셔 회사의 1981년부터 주가죠. A주와 B주가 있는데 A주가 지금 4만 8천 달러인가요? 네, 4만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를 살려면 5억을 넘게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200분의 1로 줄인 게 B주가 있는데 A주는 일단 48만 달러를 하는 거죠. 한 주에 5억 달러가 넘는 그러한 주식인데 이 무서운 주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주식이 이걸 운영하는 우리 워렌 버핏이 왜 일본의 종합 상사를 샀을까? 중국 대만 TSMC를 파는 이유는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중국 침공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일본의 종합 상사를 산 이유를 절대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론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단순하고 심플한 비즈니스는
일부 투자자들은 일본 무형회사 비즈니스 내용에서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버핏이 투자한 상사 중 가장 큰 미쓰이 물산은 석탄의 주요 생산업체이며 일본의 가장 큰 편의점 체인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마루베니, 미쓰비시 상사, 스미토 상사, 이토츠 상사 등 병원 운영부터 타이어 판매까지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지나치게 다각화된 이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비관적인 또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버크셔 회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에너지와 생필품 사업의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마루베니의 경우 수익의 90% 이상을 농업, 금속, 에너지, 화학에서 창출을 하고 있다. 버핏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기업의 비중을 지금 늘려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옥시덴탈과 쉐브론을 늘려오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렇게 미쯔이 상사 같은 이러한 미쓰비 밀러상 같은 것들이 석탄에서 세계적으로 딱 과점을 하는 거죠. 네, 과점을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 중에서 이러한 독과점적인 속성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버핏은 저는 항상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왔습니다.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진정한 부자로 머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멋진 말을 했네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본의 종합 상사이다. 두 번째 특징은 장기 전망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그런 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역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다각화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파산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없다. 미쯔이 물산과 스미토 상사는 17세기부터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쯔이 상사와 이토츠 상사도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무역 상사는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 수익을 받지 못하더라도 IT, 의료, 심지어 우주를 포함한 신성장 동력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수익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투자한 무역 상사들은 연간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늘려주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네요. 네. 재팬 한 분석가에 따르면 무역회사들은 매우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장담을 한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무역상사를 사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평가라는 거죠.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쓰비 물산, 마루베니, 미쓰비 상사, 스미토 상사, 이토츠 상사, 퍼가 10배가 안 되는 거죠. 네, PBR도 거의 1배 이하이고 매우 낮아요. 돈은 꾸준히 벌고 남들이 하진 영역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오래된 그 업을 가지고 있고 세계도 투명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종합상사를 투자하는 오렌 버핏의 그러한 논리지 않을까. 오렌 버핏이 나는 이런 이유로 일본의 종합상사를 투자한다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죠. 우리가 추론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네, 금 가격은 0.74% 상승했습니다. 2018달러. 플라이트 퀄리티 자산인 달러 자산하고 금 가격이 동시에 올랐네요. 네, 달러 자산도 0.07%, 102.16. 미국 국채금리도 살짝 올랐죠. 2년짜리는 2.3bp 정도 올랐고요. 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7bp 올라서 3.432. 네, 2년짜리는 4.0308.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최근에 금리가 바닥에서 살짝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있습니다. 네, WTI도 1.65는 다시 올랐네요. 81.19달러. 오늘은 금, 달러, WTI 모두 상승하는 그런 날이네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살짝 좀 매도로 좀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애플은 0.77달러, 77% 하락. 테슬라는 1.17% 상승. 오랜만에 테슬라가 186달러. 엔비디아는 1.49% 하락을 했네요. TSMC가 0.27%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7%. 어제 8% 정도 오르다가 올랐고 오늘 올랐고 이런 면에 의하면 오늘 반도체주는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추론은 가능합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02% 하락. 노블록스 0.8% 하락. 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이번 장의 위너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한국에서는 에코프로 형제, 글로벌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위너 중에 하나이다. 새로운 시장의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준 거죠. 위기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오늘 아침에 쓴 자료를 제가 따왔는데 볼만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는 거예요. 엄청 경기 선행지수는 국가별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고 OECD도 발표하고 독일, 선진국 다 발표하는데 OECD, 독일, 중국 이 세 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는 반등을 하고 한국과 미국은 경기 선행지수가 미국과 한국은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 보면 세계 경제가 이제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닥터 둠들이 설레발치는 것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하락 중이지만 그렇게 이제 하락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순환 변동치라는 건 뭔가 경기라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세 개가 모여가지고 이 지수를 형성하는데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경제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변동 추세를 제거하고 단기와 중기 두 개만의 추세를 보는 것이 순환 변동치의 기본 개념이죠. 네. 따라서 하락 추세는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강도와 속도가 좀 줄고 있다. 이게 골자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들도 살짝 돌아서는 거죠. 반도체가 수급과 기술력과 가격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거시경제 함수도 있다. 경기 선행지수, ISM 제조업지수, 금리, 소비지수 이런 거의 함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그게 이제 하락이 멈추고 돌아서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재고가 또 줄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 가격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물가 압력들은 경기 전환 여부가 변수이긴 하지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돌아서는 모습 그렇게 심하게 둔탁하게 조정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정을 깔고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각 경기 선행지수에 어떤 구성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 건데 이거 딱 잘라서 인쇄한 다음에 책상에 또 붙여야죠. 네, 반도체 8대 공정 붙이고 2차 전지, 서프라이 체인 붙이고 이런 것들 다 붙여서 보시고 이러한 지표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한국 시장은 다양한 섹터 공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장으로 지금 진화 중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자동차, 자율주행, 방산, 우주항 등 미래 먹거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성장 산업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여기에 미중 갈등은 중국 본토와 대만에 들어가야 될 일부 돈들이 피난처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울려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죠. 그러나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지고 물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야 하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주식시장도 돈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다시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화무심이로 그렇죠? 우리 카지노2의 그 드라마의 그 핵심은 화무심이로 아닙니까? 정파리가 말한 화무심이로. 아직 환문이가 나갈 시기는 아니지만 그 후유증은 있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저 에코프로 형제의 저 광란의 질주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죠. 42.19를 뛴 마라톤 주자가 100m처럼 뛰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쓰러질 확률인데 지금 쓰러지면 안 되죠. 지금 쓰러지면 가지도 못한 모든 종목들이 함께 쓰러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흡을 좀 조절하고 스피드를 좀 줄이고 잘 버텨줘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는 있지만 단기 축제를 일단 즐기자. 네. 나이트 문가에서 춤을 추지 말고 나이트 안에 가서 핵심으로 춤을 춰야 되죠. 네. 시장에서 리딩 섹터에 대한 방향성 전환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이번 주 시작이다. 한정된 판돈으로 포카를 치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반도체가 함께 갈 수는 없죠. 일단 2차 전지에서 번 돈을 빼서
바카라에서 빼서 다른 데로 되는 거죠. 네. 네.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 바이오가 살아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데 지금이 그 변화의 시기이다. 2차 전지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지만 다시 달리기에는 좀 무리는 있어 보인다. 우리 이 카페와 우리 유튜브의 주력인 로봇, 태블릿들이 반도체 등이 오늘은 좀 반드시 강하게 살아나서 시장을 좀 리딩 해주고 우리의 그 한맺힌 응어리 이 소외감 대단하죠. 네. 우리 이제 에코프로, LNF, 뭐 2차전지 잘 다행히 대주전자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살아 있어서 그런데 저는 대주전자 15만 원 이제 우리 카페에서 봤는데 18만 원, 20만 원까지도 봅니다. 그 종목 팔지 말고 꼭 지키고 가지고 갑시다. 네, 누군가 함께 방향성을 같이 공부하고 서로 집단지성을 느끼고 뭔가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이트하는 우리 어머니들 환영합니다. 이거 뭐 들어와 우리 카페 들어와 보십시오. 정말 재밌고 아주 다양한 의견과 깊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살짝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과연 어떤 쪽이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을 발을 딛고 누가 또 치고 올라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볼 때 큰 건 보지 말고 러셀 2000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셀 2000 종목을 쭉 한번 보고 크게 튀어오른 종목이 바이오인지 반도체인지 팹리스인지 뭐 비메블인지 이런 것들을 탁탁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죠. 트렌드를 보는 거죠. 트렌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버크셔 회사회의의 워렌 버핏의 그 낮고 낡은 올드한 그러한 시각이지만 왜 그 양반이 미국의 종합 상사에 투자하는지 한번 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서 와야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 즐거운 수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